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의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스쿨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 2명이 3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만날 때마다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합니다. 그래도 무신공부 덕분에 잘 만나고 헤어지지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더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줄 수 있을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관계 이게 만남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빛나게 쓰셔야 된다. 이게 1번이 뭐라고? 만남의 기준을 가지고 만나라. 왜? 시간을 빛나게 써야 돼. 시간을 빛나게 써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덕분 스쿨 다니니까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밑바탕에 고마움도 깔려 있겠지만 여러분은 밤새 안녕이 깔려 있어요. 지금 밤새 안녕한다. 요게 있어요. 밤새 안녕. 지금 밤새 안녕할 때 지금 3일에 한 번씩 밤새 안녕할 걸 뻔히 아는데 3일에 한 번씩 이런 분을 만나야 되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런 시간이 지금 한가한 시간이 있나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시간을 빛나게 써야 되니까 오직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왜? 밤새 안녕하면 끝나는데 그 수다나 떨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 이제는 여러분이 냉정하셔야 내일 내가 안녕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빛나게 쓰는데 이런 친구 만나야 되나 안 되나 딱 해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뭐 공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아까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공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아깝다 이 말은 공부 시원찮게 뭐 엉뚱한 거 이야기한다 시간 보내면 그것도 아까운 거거든. 그 시간에 차라리 영의 가르침 하나라도 세포에 새기는 게 100배 낫다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왜? 이야기 공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근데다가 뭐 아는 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주고 있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는 너희들 전혀 달라야 돼요. 오직 자신이 밤새 안녕해도 지금 내가 밤새 안녕할 때 이분 만나러 가야 돼. 그분 만나야 돼. 에? 오늘 밤새 안녕해도 나는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맞다. 그런데 밤새 안녕한다 기준으로 해보면 이 친구 만나러 갈 일이 없다. 그러면 만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왜? 딱 여러분들이 기준을 하나 딱 줄여줘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세요? 네. 자기 구제하려고 하는데 자기 구제하려고 하면 아직 자기 구제도 안 됐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한다? 그럼 너무 시간 낭비예요. 내가 구제가 됐으면 만나도 돼요. 왜? 그분들 구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말해도 내가 잘 무심해서 넘길 수 있나 이런 거 테스트 하려고 근데 시간 보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인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자연히 내가 들어주는 순간 인과에 쉽게 말하면 나쁜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하도록 내가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 그럼 그 친구 이해한 건 절대 아니거든. 왜? 인간은 모르니까 함부로 그걸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표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구제에다 혼신을 쏟으셔야 된다. 심지어 가족인데도 야야 나는 주말에 너희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다. 왜? 밤새 안녕하면 내가 공부 못 하니까 이 정도로 냉정하게 가족조차도 하물며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되듯이 이렇게 철저히 먼저 자기 구제부터 하셔야 된다. 이게 자기 구제하고 나서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다. 이 모두에게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을 갖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일단은 자기 구제하는데 혼신을 먼저 쏟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더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 좋은 인연이 되려면 자기 구제가 된 뒤에 만나야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원칙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묘약 22일째 60장에 보면 무심산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무슨 노력인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심산면의 부단한 노력이 이게 지금 무심에 든 거고 여기 지속되는 게 부단한 노력이에요. 이 질문하신 분 안 보시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 요령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할 때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받아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면 거의 안 봐요. 그 공부 방법을 살짝 바꿔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적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귀담아 듣고 거꾸로 질문할 걸 적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래 기억나. 제 이야기를 받아 적다 보니까 계속 제가 해준 이야기를 놓친다. 노트만 적어 놓지. 노트가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러지 말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귀담아 들어서 거기서 질문을 캐치해서 질문할 준비를 하시라. 그러면 질문까지 갔으니까 더 관심이 가서 내 것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빛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줬거든. 이게 무심을 보여줬다며. 이 무심이 지속되는 것은 노력이라는 거죠. 그 무심 산매를 어떻게 무슨 노력하냐 이랬는데 첫 번째는 무심 노력을 해야지. 무심이 지속돼서 지속되는 용어로 노력이라 한다면 노력. 지속돼야지 이게 무심에서 지속되면 산매까지 간다면 이렇게. 요 앞에 거를 알아야지 여기 지속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심 산매에다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무심에다가 초점을 줘야 돼요. 여기가 자리가 딱 굳건해져야 돼. 굳건. 이게 무심이 자리가 잡혀서 굳건해지려면 여러분 공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꾸로 가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무심은 짝이 대원이에요. 대원이 굳건해져야 된다. 대원이. 이게 굳건하면 이 동네는 여기에 노력할 때 쉬워요. 왜? 여기가 굳건해졌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화의 눈물 11일째, 성화의 눈물 11일째 46장부터 여기 22페이지예요. 46장, 47장, 48장 이렇게 다 연결돼서 아주 자세히 요게 연결해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게 성화의 눈물에 나오는 때 순서대로 조금 자세히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심이 되려면 대원이 굳건해야 돼요. 대원이 굳건하면 뭐 해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를 해놨대요. 그래서 무심 산매로 가는 전초기지 무심을 여러분들이 24시간 지속하면 산매에서 살게 되니까 이게 지속하는 힘을 길러야 된대. 지속하는 힘을 기르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상대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안 해야지 지속하지. 그 상대하고 대화하고 뭐 하다 보면 지속이 안 돼. 그때는 또 분별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려면 철저히 침묵무건해야 돼. 침묵무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삼매로 가는데 이 과정 연습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지, 요게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 두 개는 몇 장에 나오죠? 여기 두 개 구분하는 거, 무심하고 무심삼매. 어제 가르침가? 여러분들 여기 무심과 무심삼매 묘하게 나오니? 무심은 영이 존재를 보는 것이지만 무심은 뭐예요? 존재. 그리고 영은 존재가 없어. 그렇지만 혼이 영을 느낀다고. 이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한 차원이 다르다고요. 거기서 묘하게 가르침을 보시라고 보면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심에 들어서 덕부입니다 하고 학문 닫고 학문 딱 의식하면 자 혼이 지금 학문을 의식하는 상태를 영이 딱 보고 있어요. 이걸 무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이라 이야기하고 무심삼매는 존재가 없어. 존재 없는데 혼이 존재를 느낀다고. 영의 존재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느끼는 거죠. 공간에서 딱. 그래서 전혀 달라요. 여기까지 와야 공간이 내 몸이 된다고요. 공간이 내 몸이. 여기 있을 때 여전히 내 몸뚱이가 몸이라고. 차이가.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몸하고 존재를 느끼는 단계에서 무심삼매다 몸까지 존재를 못 느끼고 한참은 더 가는. 여기까지 와야지 전체가 오직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감하죠. 체험. 여기서. 그렇게 요 무심에서 넘어와야 되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계속 관하고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닫고 학문 의식을 딱 하고 있는 그걸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무심에 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심에 들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심에 들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운이 굳건해야 되고 대운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질문하면 그때 비로소 전체가 도와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체의 도움 덕분이라고 내가 그때 이제 고마움이 솟구쳐 오르고 보답하는 행으로 연결되면 자연히 전체의 삶 쪽으로 대원 쪽으로 간다. 관점 이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묘약 26일째 78장에 보면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부모 심정을 알듯이 공부를 심도 깊게 해본 사람만이 질문이 끊기지 않는다. 공부는 파고 들어가야 자갈이 보이고 풀뿌리가 보이고 가지가지 생명실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질문하는 질문은 받지도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까울 분들은 입맛을 바꾸는 음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질문이 저절로 많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준비를 하는 건 아닌가? 이거 구분을 해서 한번 보라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약간 다르거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가려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공부하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재수를 했어. 재수가 좋아라고.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시험 문제지를 다 보면서 이 책에다가 이 시험문이 나왔구나, 이게 나왔구나, 이게 나왔구나, 이런 거를 막 써보면 어떻게 막 정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고 있더라고.
그래 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다 갔어.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있어. 이게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트에 적고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닌가. 여기 없으면 그 시험장에 가서는 아무 발휘가 안 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구나.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도 여기 있어. 가르침, 저때 뭐 몇 년 또 시험 나왔네 하고, 뭐 중요하다 표시하고, 막 여기 어마어마했다. 근데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 책에. 써본 노트에 있지, 여기는 안 들어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개 공부하면 한 개를 잡아여서 발휘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배우면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쪽으로 해보시면 공부하는 맛이 달라요. 근데 열심히 노트 정리해서 노트도 이렇게 쌓이고 막 맞는데 여기는 없어. 그냥 막상 나오라는 거 안 나와.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를 파고들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되는데 질문해라면 안 하는 거 보면 준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부는 질문이 뭐로부터 출발하나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가르침을 줬어. 가르침. 이 가르침이 혼으로 이해가 돼. 왜냐하면 깨달아져 있거든요. 깨달아져 이해가 되니까 여기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저는 늘 이해가 되면 여기서 진짜로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제대로 했나고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면 이해됐는데 왜 그래? 하고 질문하면 탁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꼭 하라는데 이게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요? 무엇을? 여기는 공부를 파고 들어가야 자갈이 보이고 공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 않네. 파고 들어가는 건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언제든지 던져야 되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본 사람만이 부모 심정을 알고, 그럼 이 말은 이해가 되니 혼이 알아들었어. 그런데 여기다 해봐라는 거지. 질문인데 내 공부하는 방식은. 그럼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 부모 심정을 어떻게 알아? 왜 알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 안 아는가? 왜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아는가? 왜? 이렇게 해봐라는 거지.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근데 여기 더 들어가면요. 부모가 되어봐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도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해서 자식들 상처 많이 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아버려. 막 무시해보고. 그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심정을 안다는 건 일반적인 표현이지 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심정을 알까? 이렇게 질문 들어가야 돼.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되나 이거지. 부모가 되어서 그 심정을 안다 하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자녀 아니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그래서 모든 것을 삼박자로 질문을 해야 돼. 왜,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가보자. 1번 무엇을 했을 때 부모가 부모된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죠. 무엇을 했을 때 부모다운 삶을 해야 돼. 그래야지 부모 심정을 알지.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런가? 그 부모다운 것을 해봐야지 왜 그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다운 건가?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지. 항상 여기까지 와야지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 공부한 게 실천이 돼.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봐야 돼. 공부도 심도 깊게 해본 사람만이 질문이 끊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공부도 여기 이제 공부를 하겠다면
전체 구도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체크가 되니까 공부의 심도가 자꾸 높아져요. 자신이 지금 공부하는데 마스터 플랜이 있는 분, 나는 공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딱 이렇게 계획표 같이 이렇게 딱 짜져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냥 열심히 지금 막 해라는 거 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 오늘부터 내가 숨 떨어지기 전에 혹은 덕분서클 만난 김에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를 기간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공부가 탄력이 붙고 가속이 붙고 공부하는 맛이 또 달라져요. 덕분서클하고 인연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공부가 이 학교 근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했잖아요. 이게 기초가 이렇게 기초공사예요. 3층 집인데 기초공사 자기 점검을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나요? 기초는 무슨 공부하세요? 기초 무슨 공부? 기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그리고 줄여서 우리는 삼행도라 그러죠. 삼행도 마스터 돼야 돼. 삼행도.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신을 알고 두 번째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 이 세상. 그게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다. 이 인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두 개를 딱 알아보면 이제 기초공사. 이 동네에서 살 준비가 됐다. 이 소리야. 이 동네에서. 1층은 이 등각이에요. 등각이 뭐냐? 깨달아져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한 거지. 깨달아져 있는.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깨달아져 있고 구원되어져 있고 해탈되어져 있고 해결되어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거 여기까지 딱 떨어져야지 등각. 그 다음에 여기는 2층은 묘각이에요. 묘각. 오늘 1층. 여기는 기초. 이렇게 지금 덕분석을 만나서 공부를 하지만 전체적인 이게 딱 구도가 안 잡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달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묘각은 2층은 이게 24시간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이에요.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사는 삶. 이 묘각까지 오면. 그렇게 늘 무심삼매에서 산다 이렇게 딱 생각.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의해서 수단이 내려와서 그 수단이 내가 무심에 있으면 작동이 돼서 납품을 할 뿐 아니라 수단이 작동이 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심치유가 자유자재로 되어 있는 무심치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이잖아. 옥상 우리 건물이 옥상. 이 옥상은 뭐예요? 어느 구사라야 돼요. 어느 구사라. 이렇게 자기 공부 마스터 플랜이 딱 있는 상태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학교 건물로 지어서 그렇지 동시성이에요. 같이 동시가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가. 어느 구사의 교재가 뭐예요? 이거 지구도잖아요. 지구도. 그럼 지구도를 지금 내가 완벽하게 암송하고 그것도 차차차차 나오고 그걸 깨어있어 쓰고 있으면 어느 구사를 지금 계속 일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전체적으로 함께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학문 닫고 오직 내 고향 집을 지키고 있으면 이 지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심삼매에서 부동심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가고 있으면 이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맞물려서 서로 동시에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몇 년 또 올해 2025년은 12월 31일이면 끝나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달려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 왜? 기간 안 정했으니까. 이게 달라요. 기간이 없을 때는 꿈이에요. 막연한 꿈. 막연한 꿈만 꾼다 이 말이야. 그럼 기간을 정하면 뭐예요? 목표. 딱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기를 점검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게 마스터 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가 무심해서 질문하니까 이런 답이 내려오는데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채팅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부인이자 수행자로 살겠다고 딱 이제 우리 인생에서 자기 직업을 딱 정했으면 이모작 인생이 됐든 내 인생은 공부인자 수행자. 그러면 내가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뭘 어떻게 얼마나 내가 해낼 건가는 구도가 잡혀 있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딱 정해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마스터 플랜 공부가 어떻게 뭐뭐 해야 되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준 공부 과제들만 부지런히 쫓아가면 시간이 가도 여러분 완벽하게 자기는 계획성 있게 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서 달리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 가지고 공부를 해달라.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사람하고 동물 시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자,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하고 동물이 똑같아. 뭐가 같을까요? 응? 영혼력으로 똑같이 영혼력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 동물 12띠를 지금 이야기해 놨거든요. 12 자, 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여러분 자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영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또 닭띠, 개띠, 돼지띠. 돼지띠가 돼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뭐와 관계가 있나?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개 같은 짓을 할 뿐 아니라 속옷이 미련할 때도 있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다 들어 있는데 사람도 동물이란 여기에 포함돼요. 포함. 근데 구분을 지을 때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지을 때 유일한 기준이 뭘로 그 구분을 지을까요? 응? 말? 마음? 또? 성장 발전. 아니 여러분들은 뭘로 구분 짓는가? 두 발로 계속 다니고. 근데 이제 공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똑같이 동물이다고 먼저 보라는 거죠. 사람을 따로 보지 말고
동물이다. 그냥 유일하게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유일하게 덕분인 줄 알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다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똑같이 동물로 먼저 봐라. 그래야 여러분이 뒤통수를 맞았다, 뭐 배신을 당했다, 뭐 엉뚱한 소리가 안 나와. 동물이니까 그래 한구나.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와, 저분은 진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네. 왜?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입만 뻥끗하면 고맙다고 하고 뭐라도 보답하는 행을 하네. 그럼 그분만 사람이라 해라. 그분만. 이러면 딱 차이가 딱 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고통받고 없어. 왜? 사람 아닌 사람 만났잖아. 아니 뭐 짐승 만났으면 짐승 역할 하는 거를 딱 맞는 건데 지가 무슨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없어. 그래서 이렇게 딱 한 가지 은혜를 안다. 이렇게. 동물들도 은혜를 아는 동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위까지 가야지 비로소 사람이라고 기준을 딱 정해서 보시라는 것이.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아, 짐승이라서 저런 행동했구나. 끝났어. 뭐 그게라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붙을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지죠. 되게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지간 이런 거 뭐 사람이 어떻게 연관되나 이런 거 공부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왜? 똑같이 동물이다 하고 유일하게 이분들도 유일하게 덕분인 줄 알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같이. 그럴 때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동물이라고 붙여놨지만. 근데 이분은 사람이라고 붙여놨지만 똑같이 동물이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은혜 모르잖아. 그럼 동물이라고. 똑같이. 이분들도 은혜 알잖아. 그럼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이니 동물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 왜냐하면 그 전 지구에 있는 개 중에서 진돗개라고 진짜 돌을 닦았다는 거야. 진도. 진짜 돌을 닦은 개니까 이 진돗개의 특징이 무심입니다. 무심. 호랑이 만나도 사자 만나도 눈도 깜짝 안 해. 딱 무심해 있어. 그러면 호랑이가 놀래. 아니 자기가 보면 개 같은 놈 같이 보이잖아요. 생긴 게 개같이 보이니까. 근데 보통 개들은 오줌 싸면서 딱 이렇게 꼬리 내려가지고 막 발발 떨어야 되는데 딱 무심해 있으니까 호랑이가 질리는 거지. 아, 저건 도대체 뭔데 저게. 완전히 뭐 미동도 안 하잖아. 무심해 딱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하나 딱 저놈이 어떻게 하나 하고 딱 보기만 있어. 그래서 호랑이고 사자고 다 제압한다고. 상대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돗개가 호랑이나 사자보다 한 수가 있어. 더 빨라. 민첩한기.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동작을 늘 취할 줄 알아. 왜? 무심해 있으니까 다 뭐 할 걸 아니까. 호랑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호랑이 뒤에 가서 딱 물고 있으면 호랑이는 아무리 해도 못 이겨. 왜? 이게 빨라가 뒤에가 있잖아요. 앞에 있어야 무더기 한 번 팔로 하면 잡았는데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떤 덩치 큰 개도 진돗개를 못 이기잖아요. 왜? 상대방의 무심해서 딱 보고 있어가 그것보다 빨리 동작을 취한다는 거지. 왜?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 사람 중에서도 도가 출중한 이게 뭐냐면 진짜배기 돌을 닦았다는 거야. 진도. 그래서 사람도 진짜배기 돌을 닦으면 무심에 딱 있으니까 호랑이를 만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부동심에 있는 거 똑같아. 자, 그래서 12띠로 뭐 이렇게 굳이 요 띠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 해서 뭐 쥐띠로 태어나면 뭐 부지런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소띠를 태어나면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 어떤 부분도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고 그런 데 시간 보내지 마라. 한 방에 끝내라고. 동물이다, 사람도.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그래서 짐승 같은 행동 할 때가 있다. 근데 사람다운 행동이란 도와준 덕분인지 알고 오로지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위를 할 때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지혜롭게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을 지금은 뭐 알말이 아는데 즉 지식을 늘리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혜를 터득해서 일단 자기 구제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왕, 제왕, 만인, 계양. 아유, 무슨 뜻인지. 이거 한자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한자로 써야지 진왕이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써야지 왕성할 왕자. 이게 거꾸로 써. 자, 몸이 태양같이 태양 중에서도 왕같이 이게 왕성하다 할 때인데 몸이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제왕은 뭐냐면 재물제자. 이게 재물이 왕성하게 많이 있다, 풍족하다,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신앙제왕. 그러니까 만인계약은 만인이 개자는 모두 개자고 앙자는 우르르 받든다 이런 앙자가 이렇게 사람이 우르르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받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근데 한자 풀이가 이제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 이름 풀이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보면 제 아버지가 이렇게 제 이름 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너는 몸의 에너지가 넘쳐 흐를 것이요, 왕성하게. 그리고 네가 필요한 풍요가 넘쳐, 제왕, 재물 중에서도 최고의 왕성할 것이니까 뭐 풍요를 마음껏 누린다 소리고, 네 몸이 건강해서 에너지가 철철 넘쳐서 마음껏 쓸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행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늘 이제 나누면서 그리고 늘 에너지가 나오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잘 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받들 것이다. 이런 풀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늘 건강하고 늘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만인이 우러러 받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런 풀이를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아버님 이름 잘 풀이했다 이렇게 하지. 딱 맞게 풀이했다 이렇게. 그래, 그 뜻입니다. 성화의 눈물을 보니까 경전아물의 제목의 성화의 눈물이라 정한 것은 무엇을 승화시켜서 이루어졌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루어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승화시켜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승화시킬까요? 여러분이 승화시킨다 할 때 여러분한테 요게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쪽에는 플러스로 가면 이게 다 성화야. 이렇게 먼저 딱 구도를 잡으면 돼. 여러분들의 이 마이너스가 여러분들은 부족해야 돼. 여러분의 혼은 늘 배운 게 부족해, 뭐 머리가 나빠, 암기가 잘 안 돼, 뭐 계속 부족해를 하는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제 성화되는 게 뭐냐면 덕분서클 스승이 만나 가르침 받다 보면 우와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갖춰져 있고 뭐 그러면서 이게 충분해가 뜨는 거죠. 충분해. 여기서는 이제 혼의 삶에서 여기는 영의 삶으로 살. 그러니까 영의 삶이 뭐야? 전지전능으로 성화되는 거지. 자기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예를 들면 돈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다. 배운 것도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는 충분하잖아요.
영은 충분한 영은 전체가 나니까 그죠? 전체가 나니까 영은 넓은 충분해가 이게 이제 성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승화시키냐면 혼에서 영으로 승화시키고 부족해서 충분해로 승화시키고 이거 전부 다 이런 거를 우리는 관점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성화의 눈물이라 그래요. 감격의 눈물. 아, 내가 전지전능한데 충분한데 그걸 모르고 늘 부족하다고 살았구나. 왜? 늘 혼의 생각으로만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감격의 눈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야, 진작 내가 알았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행복하게 살았겠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성화의 눈물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무엇을 성화시켜서 이제 혼이 영적으로 성화돼서 이게 무심의 상태로 올라오니까 이루어졌다는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로 출발하잖아. 여기 이루어졌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루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네. 그게 뭐 확인이에요. 내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부족해 할 때는 내가 뭘 주지를 못해. 부족해 할 때는. 왜?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충분해로 오면 여기서는 뭘 주지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졌다고 딱 하는 여기 충분해 있으니까 이거 뭘 주지 하면 여기서 무심해서 딱 일러줘요. 영감. 영이 내려줘요. 느낌. 그럼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이때 뭐를 자기는 확인하냐면 이루어냈다. 갖추어져 있는 게 맞구나. 왜? 뭘 주지 할 때 탁 떠오른 걸 행동으로 해보면 그게 상대에게 나눔으로 가지잖아요. 그렇게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확인이에요. 왜? 갖추어져 있다면 진짜네? 이루어져 있다면 진짜네? 그러게. 이것을 이루어졌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루어냈다고 하셨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르게 안 상태.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을 5가지 방법으로 알게 해놨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쉽고 간단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것도 5가지나 방법을 일러주시는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알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아직 이런 인연을 못 만났으니까 시절 인연을 못 만나 여전히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자기를 알려고 막 고집하고 있다 보니 세월이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뭐 자기가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늘 충분해가 뜨지 않고 뭘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나눌 게 없다 그러고 안타깝죠? 그래서 덕분석굴의 성화의 눈물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제발 이거 인연돼서 자신이 성화된 감개의 눈물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스승이 가르침 경전은 해탈되었다. 깨달음이 나오는데 서로 같은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해탈되었다. 사용하는데 용처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용처가. 자, 보시라고. 해탈되었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틀 속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 이 말. 지금 딱 해탈된 거잖아요. 여기 벗어난 상태를 해탈되었다고 단어를 쓴다고. 만약에 고민했는데 고민해서 벗어났으면 해탈되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깨달음은 뭐냐면 그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있었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은 지구에서는 제일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벗어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여러분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간절할 때 누가 물을 주면 먹고, 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벗어났잖아. 해탈됐잖아. 물 먹고 싶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해탈됐지만, 이분은 상대가 도와줘서 해탈됐잖아요.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 그럼 다음에 물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물을 못 먹어. 또 누군가 물을 떠다 줘야. 이게 차이점. 왜? 상대의 도움 덕분에 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자기가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상대방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 도움 덕분에 물 마실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근데 지구에 사는 동안은 이걸로 먼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과법으로. 첫 번째 요걸 깨달아야 돼. 뭐 다른 건 놔놓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에요. 닥친 어려움, 고통, 힘듦, 이 전부 다가 지난날 내가 해놓은 게 돌아왔구나. 지난날 내 지은 행위가 지금 내한테 돌아와서 그걸 받게 되었구나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이걸 깨달아야지 똑같은 것에 지속적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이걸 이제 못 깨달았잖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마음은 좀 편안해져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행을 갔다 오든지 혹은 뭐 재밌는 책들을 볼 때는 그게 지금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난 것 같이, 해탈된 것 같이 편안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지난날 무슨 일들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올라올 때는 자기 못 벗어나. 왜? 깨달음이 없잖아. 지난날 내가 저지른 행위가 지금 내한테 닥친 가보구나 하고 이렇게 인과를 깨달을 때만, 그런 일이 분별 속에 올라올 때 바로 즉시 해결한다. 내가 지어난 과보로 지금 내가 이런 걸 봤구나 하고 즉시 자기는 해결을 해버리니까 그때 이제 벗어났다고 또 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 과정에서 늘 첫 번째는 인과를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처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뭐 아파서 오든 일이 안 풀려서 오든 그분들 똑같은 공통점이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서 내가 지어난 과보를 지금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생에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하고 따져서 이런 분들 끝났어. 이야기 더 이상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지구는 인과법으로 돌아가는 이 법칙만큼은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지. 그건 안 말리겠다. 그러나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로 돌아가니까. 저한테 상담 오면 내가 이걸로 다 해결해요. 근데 다행히 상담 오는 분은 받아들일 자세로 오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면 그대로 즉 믿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순간적으로 다 해결하는 거거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그 과정에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 지구가 인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네. 그럼 뭐든지 내가 받는 건 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전생에 해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가야지. 지금부터 잘하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있겠네 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가 이제 방점이다 말이에요. 해결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전부 다 해결하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출발이라면. 왜?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네. 이게 출발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한은 이 인과법을 믿고 이걸 활용해야 된다. 활용. 이건 첫 출발이다.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닥칠 거는 닥쳤다는 거지. 지난 거는 어떻게 수리 마수리 받고 끝난다. 받고.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바람 부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여기 제일 중요한. 자꾸 그 지나간 가지고 끌적끌적해가 여기 이렇게 끌적끌적 해가지고 출발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싹 지우라면 싹 지우고 내가 좀 늦잠을 잔다, 뭐 게으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은 상태에서 하면 또 연결된다고. 왜? 인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요거예요. 이게 인과를 잘 활용하는 묘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 덕분 스쿨의 트레이드 마크 어마무시하게 인과 법을 빛나게 쓰는 철칙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인과를 깨달았다는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계속 해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질문 많이 해주신 덕분에 함께 나누게 됐네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